건강지킴이 왕진. 오늘 주제는 생명을 상징하는 장기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용왕을 살리기 위해 자라가 토끼의 이것을 구하려 했다는 설화도 있죠. 특별한 증상이 없어 더욱 무서운 침묵의 장기. 그것은 바로 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의 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귀가 솔깃한 왕진 특강부터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코너에 감탄과 환호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비법까지 오직 간을 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자, 그럼 왕진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저희 중계 주공 5단지 경로당은 술, 담배, 하토를 하지 않습니다. 모범 경로당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저희 경로당을 찾아준 왕진팀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왕진호 한의사 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오늘 왕진을 온 이유는 바로 간 때문에 왔습니다. 간 때문에 왔는데요.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서 간염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혹시 간 질환을 앓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 혹시 계실까요? 한 분도 안 드시네. 어머니 지방간 있으셔요? 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 거의 다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손을 왜 안 드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나는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 간이 괜찮다고 하더라. 거의 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평소에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니까 간이 괜찮을 거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죠. 과연 근데 이 간이 증상이 없어도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거의 다 손을 드셨어요, 방금 전에.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간에 대해서 오늘 명 강의를 해주시고 아버님, 어머님들의 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내과 전문의 전성진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네, 맞습니다. 간은 대략 1.5kg 정도 되고 대략 럭비공 크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은 바로 여기 오른쪽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께서는 대부분 간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장기를 우리 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보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살펴보면 첫째, 독소 분해입니다. 즉 체내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알코올, 여러 가지 독성물들을 분해해서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균 작용입니다. 체내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물질들은 대부분 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들어오는 세균은 대부분 간을 거치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관리입니다. 간은 장에서 흡수하는 대부분의 영양분들을 간에 저장하고 있다가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이 있으면 이를 다시 분해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은 면역체계 유지, 호르몬 조절 등과 같이 대략적으로 약 500가지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노인분의 간 기능은 젊은이의 약 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간암 사망자의 경우 약
40대 내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 노화가 되면서 간 섬유화나 또는 간 문맥의 경화와 같은 간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그 외에도 혈액순환 저하와 같이 대사가 떨어지면서 간 기능 저하가 동반되기 쉽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젊은 층 못지않게 어르신한테 간 질환이 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 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간에 염증이 생기는 간염입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들어보셨죠? 네. 이 중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입니다. 그 중에서 B형 간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B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 성관계 또는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B형 간염이 정말 무서운 점은 이 B형 간염은 우리 간암 원인의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간 경화나 가담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완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C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C형 간염에 만약에 감염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70에서 80%의 환자들은 만성화되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 또 20%에서 30%는 간 경화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은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150배가 넘습니다.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간 질환은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간 중량의 약 5% 이상 지방이 차지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보통 하루 평균 대략적으로 알코올 60g 이상, 즉 소주 6잔 이상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약 90% 이상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뭐, 난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전혀 드시지 않거나 술을 아주 소량 드시는 분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영양 과다 섭취 또는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만성질환 등과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예방법은 한마디로 멈추기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식사 멈춤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님께서는 식사를 당연히 골고루 여러 가지 반찬들을 드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그때 나 조금만 더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만은 지방간의 원인 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술 멈추기입니다. 정말 저도 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간을 손상시키지 않고 술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술을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피하시고, 남성분들은 하루 소주 4잔, 여성분들은 소주 2잔 이하를 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셋째, 게으름 멈추기입니다. 나는 허리도 아픈데 뭐,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게으름을 피시다 보면은 간은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간은 한번 심각하게 망가지고 나면 그 기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 오늘만을 외치셨다면 앞으로는 그래 오늘부터를 외치셔서 간은 건강하게, 노후는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도 어떻게 전성진 원장님의 특강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에게 직접 묻고 바로 답을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 왕진 의사에게 물어봐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싼 술이 간에 싼 술보다 더 좋을까요? 네, 어머니. 비싼 어머님들께서 싼 술보다는 비싼 좀 술을 먹으면 간에 덜 해롭지 않을까 네, 궁금하시죠? 그걸 물어본 어머니?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 나도 사실 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술 종류나 뭐 술 가격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크게는 관계가 없고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적인 술에 담겨 있는 절대적인 알코올 양과 그 알코올에 노출된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맥주나 뭐 도수가 낮은 뭐 와인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에 해롭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요. 간에 대해서 순대 간을 먹으면 좋을까요? 순대를?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 순대 드실 때 간 좋아지라고 간 이제 챙겨서 드시지요. 과연 그런 간을 섭취하는 행위가 과연 우리 몸의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거지요, 어머니? 네. 저도 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음식으로서 간은 좋은 식재료이긴 한데, 근데 아쉽게도 다른 동물의 간을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의 간이 좋아졌다 하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음식들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분해되고 거기서 필요한 영양소를 내 몸이 섭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간이 아니더라도 좋은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간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간을 드신다고 해서 간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답변이십니다. 간질환 환자가요. 예. 육회를 먹으면 나쁘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간질환 환자분들은 그 생선회나 육회 같은 날 것을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은 살균 작용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살균 작용도 떨어지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식중독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간경화 환자들은 여름철 어패류를 드실 때 그 어패류에 의해서 비브리오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술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술을 한 번에 포구 마시는 것보다 자주 나눠서 드시면 왠지 건강할 것 같지요. 네.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어머니? 네네. 네. 술은 간은 술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간은 알코올 10g당 대략 1시간 정도 분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략 소주 한 병이면 8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소주 한 병당 8시간 대략적으로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분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또 술을 드시게 되면 간 손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포금을 하셨다고 하시면 일주일 이상은 쉬시는 것이 좋겠고 평소에도 술을 드실 때 2, 3일 정도는 쉬었다가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위험하군요. 찌개를 여러 명이 같이 떠먹으면 비형 간염에 전염될 수 있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형 간염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혈액이나 체액, 성관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사기, 즉 결국은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뭐 포옹이나 뭐 입맞춤 또는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가벼운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급성 감염을 일으키는 A형 간염의 경우에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는 좀 틀리게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덜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솔직히 누가 간염이 있으시고 언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국 하나 놓고 드시는 것보다 떠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 주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니는 방금 전에 코너를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예. 네. 이러면 이제 궁금증 자체를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들의 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특급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간 건강을 위해서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옆구리 뱃살 빼는 운동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지방간을 건강한 간으로 바꿔줍니다. 네. 자, 의자에 바로 앉으셔서 우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후에 팔을 머리 뒤쪽으로 해서 깍지를 끼십니다. 네. 그 상태에서 숨을 후 내쉬시면서 옆으로 기울여 주십시오. 후. 반대편으로 후.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엉덩이하고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씩 3세트씩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어머니 잠시만요. 이번엔 두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똑같이 머리 뒤로 깍지를 끼시고요. 이번에는 비트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비틀어 주시고 후 하시면서 반대쪽으로 비틀어 주십시오. 네,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10번씩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를 여기 옆으로 그냥 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깍지를 껴 주십시오.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팔꿈치는 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여기서 맷돌을 갈듯이 5번 돌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 자, 쉬시고 다시 반대편에 하나, 둘, 셋, 넷, 5. 네, 됐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3가지 동작을 엉덩이는 하체는 가만히 있고 상체만 움직이기 때문에 평소 잘 쓰지 않는 옆구리 근육이나 뱃살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머리 뒤로 손을 모아 깍지를 낀 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그대로 몸을 돌려 좌우로 옆구리 비틀기까지 했다면 이젠 돌릴 차례. 팔을 앞으로 쭉 뻗어 깍지를 낀 후 맷돌을 돌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준비한 특급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잘 안 보이죠? 자, 이거는 보이세요, 이거? 자, 시금치, 다슬기, 미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피가 맑아진다. 녹색이요. 녹색이다. 대본이 유출이 된 것 같아. 녹색이에요, 어머니.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간의 건강을 지키는 특급 비법은 바로 초록색이다. 왜 초록색이냐? 이 식물들, 그 다음에 다슬기 같은 경우는 엽록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슬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해독작용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성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슬기 많이 해서 먹지요. 그 다음에 술 먹은 날 다음에 제첩이라든지 다슬기 국 해 먹지요. 그 이유가 바로 간을 충분히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겁니다. 어머님들 시금치, 미역, 다슬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 파래도 많이 드시죠. 파래 초무침 해가지고 많이 드시지요. 그것도 역시나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클로렐라라고 또 있어요. 물론 그거는 홈쇼핑에서 주로 많이 파는 거긴 한데, 클로렐라가 엽록소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어머님의 아버님들의 감동과 웃음이 있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들의 웃음과 감동이 있는 시니어 공감 토크 함께 보시지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평소에 술 안 먹어요. 일절 안 드셔요? 예. 어머니 처녀적에는. 처녀 때 본 적 안 먹어요. 술, 담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는 마음을 넣는 거고요. 그래. 어머니께서는 혹시 평소에 약주 하십니까, 어머니? 젊을 때 젊을 때 많이 드셨어요? 많이 안 먹고 한 새벽? 그냥 노는 데 가면 네, 한잔 쓰겠지. 그거야 다 하지. 노는 데 가서는 한잔 쓰가지. 뭐. 네, 요새는 약주 안 하시고요. 지금은 간은 무슨 일을 하나요? 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거 묻는. 네, 어머니. 저한테 답변을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간이 무슨 일을 합니다. 라고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간은 해독 작용을 맞습니다. 하고 뭐 이래 들어오는 음식이 나쁜 거를 네. 걸러주는 이런 네, 맞습니다. 역할을 하지. 네, 독소 분해, 그러니까 나쁜 물질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균 작용. 아까 잘 말씀해 주셨고 나쁜 게 들어오면 당연히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가 저장했다. 필요하면 또 다시 내 몸으로 보내주고 그런 역할. 그 외에도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면역 체계, 내 몸 면역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략 500가지인데 저도 잘 다는 모릅니다. 네. 근데 어머니께 특별히 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편히 사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 카메라 보시고 어머니 먼저 간한테 얘기하듯이 간아 이렇게 잘 지내줘서 고맙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 가나 이때까지 소독 잘 해주고 들어오는 나쁜 거 다 물리치고 다 잘해줘가지고 고맙다. 끝. 앞으로도 이 정도로만 가졌으면 좋겠다. 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뽑으셔야 돼요, 어머니. 내 간이 나빠졌나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그런 생각 해보질 않았지.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네. 두 분 다 그러시고. 제일 흔하게는 간이 걱정된다고 오시는 분 대부분은 피로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이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간이 약해져서 생기는 건지는 알고 계셨어요, 혹시? 네. 아니 나 대지게 피곤하거든요. 엄청 피곤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피검사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나오던데. 그런 게 딱. 네. 나는 이렇게 너무 피곤해. 간이 너무 부대끼는 것 같아. 그러시는데 혈액 검사나 초음파상으로 보이지 않는 환자분들한테 네. 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면 좀 덜 하실 겁니다라고 네. 코멘트를 좀 해주시나요, 원장님? 사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요. 사실 피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특히 햇볕을 많이 보시고 운동을 꾸준히 몸을 움직이시면 대부분 회복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체크만 하시고 일상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햇볕을 많이 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어머니 기억 잘하시네요, 기능요. 지방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방간에 그거는 타고날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타고날 적부터 지방간이 있는 분은 없으시고요. 대부분은 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술, 그 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영양을 너무 과다 섭취했거나 또는 운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우리 며느리가 28배 시집을 왔는데 네, 아기를 네. 낳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가 지방간이라고 아기를 저절로 안 먹이더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뭐 술 먹을 일이 없잖아. 지방간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모유는 진정 어머니가 네. 지방간이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며느리도 지방간이 있다고 애들 지방간이 생길까봐 저절 먹이지 말라 한다고 안 먹였어요. 아, 저절 일절 안 먹였어.
대표적인 잘못된 속설이죠. 이게. 네, 잘못된 그래서 속설. 지방간이 젖을 있다고 먹이면 치더라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더라고 무조건 자. 시어머니야 무슨 일 있든 무조건 자야 돼. 그래.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 괴롭히시지는 않으시죠? 아이고 며느리를 왜 괴롭혀요? 내가 다 한다니까. 그러면 어머니 카메라 보시면서 지방간이 있는 며느리한테 우리 요렇게 해서 간을 건강하게 해보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며느라 우리 지방간이 있다는데 건강하게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살자. 안 괴롭힐게 그러셔야지. 안 괴롭힐게. 뭐가 나올까요? 건강예법 멈추기 세 가지는 는 세 가지는 멈추기 세 가지는 술, 네. 담배, 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어머니, 첫째 식사 멈추기 너무 과식하는 건 좋지 않으시고요. 두 번째로 술은 조절해서 조금 소량만 드시길 권해드리고 세 번째는 게으름 멈추기. 꾸준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초록색 식품은 무엇인가요? 간 건강에 좋은 초록색 식품은 무엇인가요,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무엇인가요? 아까 나왔던가요? 아까 그거 나왔던 게 시금치. 네. 그거 우리는 그거 소라라 그랬는데 미역. 그거죠. 그거 다슬기. 다슬기, 시금치, 미역. 미역. 네. 그렇지. 그게 왜 도움이 된다 그랬죠, 어머니 제가? 뭐 영양소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하루 어머니 아버님들과 함께 간에 대해서, 간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어머니 도움이 되셨어요?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원장님, 오늘 하루 좀 어떠셨는지요, 원장님? 이렇게 활기찬 어머님, 아버님 앞에 있으니까 왠지 저도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이 웃음 잊지 마시고 지금처럼 더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왕진의 힘으로 간을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시니어 건강지킴이!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